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자칭 아카데미 최강 듀오, 기획계 듀오, 그리고 개발의 듀오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한번 나눠볼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 로운 세상을 만들자의 영어 이름 로운을 쓰고 있고요. 애플 아카데미 멘티 1기 주니어 러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번 재밌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제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뜯어보기, 기획 뜯어보기라는 컨셉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획을 지금부터 함께 재미있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뜯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은 포장지를 뜯는데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맛있는 소갈비를 뜯을 때도 굉장히 두근두근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처럼 뜯어서 본다라는 것은 이제 기획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특히 이제 겉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내용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랑하는 고 스티브 잡스께서도 얘기를 하셨죠. 창조적인 사람들은 진짜 창조적인 게 아니라 무언가를 본 것일 뿐이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이제 단순히 욕조에 물이 흘러 넘친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유레카. 한국말로 신봤다. 네, 신봤다. 네, 이만큼 본다는 것은 굉장히 기획자에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자, 보다. 즉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사이트, 통찰. 기획을 하면 항상 얘기하죠.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었나요? 어떠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생각했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처럼 사물의 내적 본질을 이해하거나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기획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이렇게 사물의 내적 본질을 파악을 하고 뜯어서 내적 본질을 파악을 하고 얻어보는 네, 이렇게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때 내적 본질을 통해서 기획을 시작을 했다면은 이제 내가 프로젝트를 하는 기획을 하는 그 가치와 의의를 알고서 기획을 진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제 기획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은 간단하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처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뜯어서 본질을 파악을 하고 얻어서 내가 하는 기획의 가치를 알고 나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획을 뜯으면은 기회가 생기게 되죠. 자, 이 기회를 바탕으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만들었다고 아카데미에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획을 좀 더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몸풀기처럼.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아카데미 멘티 1기로서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뜯어봤는데요. 먼저 뜯어본 것이 바로 아이폰입니다. 네, 저희들의 본질은 이제 아이폰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겠죠. 그래서 아이폰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 본질을 파악하는 게 가장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뜯어봤습니다. 네, 아이폰에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아이폰 13인데 라이다 센서가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미스이긴 한데 기억해 봐주시고요. 네, 다음과 같이 기압계, 온습도 센서 또한 아이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젝트 그리고 또 이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아이폰을 뜯어서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랑하는 다양한 애플의 프레임워크들의 다양한 기능 기술들을 보고 특히 AR, 머신러닝, 그다음에 리얼 바이 인터랙션, 멀티비어 커넥티비티, 코어 블루투스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뜯어본 거는 바로 앱스토어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는 이러한 아이폰의 기능들과 기술들을 활용한 프로덕트가 있었는데요. 앱스토어에서 좀 뜯어와 봤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지금 소리가 안 나오네요.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AR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온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경복궁에서 직접 실시할 직접 즐길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경복궁에서 실제로 이 게임 서비스를 통해서 AR로 세자 저하가 미션을 풀고 퀘스트를 통해서 찾는 그런 게임인데요.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멀티터치를 활용해가지고 만든 차와지라는 게임인데요. 굉장히 친구들끼리 단순한 내기 또는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즐기면 좋을 것 같은 재밌는 신박한 기획의 게임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는 서비스인데요. 이 SMTH라고 Send Me to Heaven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비싼 핸드폰을 과연 누가 던질까요? 라는 선입견을 깬 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을 가장 높게 던져가지고 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애플 아카데미의 자랑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만든 리얼 펀치라는 서비스인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최원혁 군과 나머지 5명이 모여가지고 기획한 서비스입니다.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술자리 또는 재미있는 내기 상황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고요. 제가 여기 초대 펀치왕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더 재밌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획을 뜯어봤고 제가 아카데미에서 뜯어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무엇을 기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이었는데요. 8월 달이었나? 이제 유럽 최대 해코톤인 정시현의 아시아 버전인 정시현 아시아의 엔트로프리니어로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인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GPS라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가 있죠. 네, 그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산책에 대한 니즈를 보고 그리고 GPS의 기능 가능성을 보고 만든 서비스인데요. 추억의 땅 따먹기 게임 아시죠? 이처럼 산책을 통해서 내가 산책한 땅을 획득하는 그리고 그 땅의 크기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저는 AWS 트랙에서 준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메가게임잼이라고 AWS와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함께 진행한 공모전인데 여기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기술들이 많아요. 멀티피어 커넥티비티와 니얼바이 인터랙션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원혁 군이 해줄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니얼바이 인터랙션은 두 디바이스의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굉장히 근접하게 측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피어 커넥티비티는 단순히 피어를 연결해가지고 정보를 넘겨주게 되겠죠.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어떠한 걸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니어캐치 어드벤처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사회적 발달 관계에서 굉장히 친구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회적 단절을 느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게임을 보시면은 저희가 관심사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재밌는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두 디바이스를 가까이 가져가기만 하면은 두 디바이스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피어를 넘겨줘가지고 두 세션을 연결해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었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에 대해서 제가 좀 재밌게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기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은 또 개발자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최강 개발자 최원혁 군께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사용한 기술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원혁이라고 하고요. 네, 아카데미에서는 혁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다음과 같고요. 네, 니얼바이 인터랙션과 멀티피어 커넥티비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뜻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로운이 발표를 너무 잘해서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냥 가볍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니얼바이 인터랙션입니다. 저희 니어캐치 앱에서 적용한 기술인데요. 이 니얼바이 인터랙션은 기기 간의 거리와 방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유언칩을 통해서 이 기술이 작동을 하고요. 아이폰 11에 이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1 이상부터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거리와 방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태그와 같은 이 액세서리에 이 칩이 탑재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리는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방향은 X, Y, Z 축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니어캐치 앱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준 이 아이디에이션을 가능하게 해준 영상이 있는데요. 이 WWDC 2020에서 이 니얼바이 인터랙션을 처음 공개했을 때 영상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앱의 이름은 삐까뿌라는 앱인데요. And I already started the session. So let's see what's on the screen here. We see measurement distance. 네, 원숭이가 눈을 가린 채 등장하고 그 And we 위에는 also have our little friend, the 미터가 monkey 이제 here. 표시되어 있습니다. And he's covering his eyes. So I'm going to head over towards the other phone and see what's going to happen. 그래서 상대 기기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제 원숭이가 고개를 흔들면서 방향을 알려주고 이제 거리는 점차 줄어들면서 미터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원숭이가 까꿍 이렇게 삐까뿌를 외치면서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최대 9m 거리 내에서 이 통신이 가능하고요. 거리와 방향 정보를 이제 데이터 스트리밍 형태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이제 니얼바이 인터랙션 디스커버리 토큰이라는 고유 식별 토큰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기기와 통신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WWDC 2022에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iOS 16부터는 이제 AR 키트와 이제 함께 연계하여서 이제 AR로 이제 정확한 거리와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세션에서도 이제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중간에 저기 니얼바이 인터랙션 NI 디스커버리 토큰을 알려주기 위한 보조 통신 수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보조 수단으로 이제 아이클라우드와 멀티페어 커넥티비티 그리고 코어 블루투스 이제 서버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 통신 보조 수단으로 이제 멀티페어 커넥티비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멀티페어 커넥티비티는 주변 기기와의 데이터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요.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 기반 데이터와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그리고 파일과 같은 이제 리소스를 이제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애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제 봉주루 TCP UDP 프로토콜 상에서 이 통신 레이어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와이파이라고 동일한 와이파이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인프라 와이파이 그리고 다이렉트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이제 피어투피어 와이파이 그리고 블루투스 중에서 자동으로 적절한 무선 통신 네트워킹 기술을 선택해서 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브라우징을 통해서 어드버타이징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브라우징을 통해서 상대를 알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두 피어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8개까지의 피어와 동시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니어캐치라는 앱에서 이 니얼바이 인터랙션 기술을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한번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 데이터를 통신할 데이터를 정의를 할 때 데이터 통신은 일단은 직렬화 데이터로 전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 NSK 아카이버를 통해서 직렬화로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저 두 함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할 데이터를 정의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니얼바이 인터랙션 세션을 관리하는 매니저인데요. 이제 여기서 옵저버블이 필요한 변수들은 이제 컴바인을 통해 바인딩을 하고요. 저 중간에 세션스와 그리고 피어 토큰스 매핑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게 뒤에 가서도 설명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 불특정 다수의 기기들과 통신하기 위해서
딕셔너리로 매핑한 코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Nearby Distance Threshold라는 게 있는데 저게 0.08로 설정한 이유가 이제 0.08m 이내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8cm 이내에 들어왔을 때 범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니저가 실행이 되면은 먼저 멀티피어 커넥티비티, 줄여서 MPC라는 세션이 먼저 실행이 되고요. 이 MPC가 실행이 돼서 저 식별 인자로 동일한 식별 인자 내에 식별 인자가 있다면 동일한 프로토콜 상에서 이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피어가 연결이 되면은 먼저 두 피어가 연결이 되면은 그 상대 피어의 아이디를 이제 그 아까 딕셔너리의 그 피어에 맞는 니얼바이 인터랙션 세션을 할당하게 되고, 그 할당이 되었다면은 이제 자신의 디스커버리 토큰을 공유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토큰을 가지는지. 네.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함수인데 이게 그 자신의 토큰을 이제 직렬화 데이터로 암호화를 시켜서 나의 데이터를 상대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멀티페어 커넥티비티가 해제가 된다면은 다시 그 딕셔너리에 할당된 세션을 해제가 필요하게 되는 코드가 이 코드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신을 했다면은 다시 마찬가지로 NSKey 언아카이버로 이제 직렬화 데이터를 올바른 객체로 디코딩을 하고 이제 그래서 상대의 토큰을 알게 되게 되는 겁니다. 상대 토큰을 알았다면은 올바른 NI 세션에 설정을 하고 이 NI 세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은 니얼바이 인터랙션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 불특정 다수들과 이제 NI 디스커버리 토큰을 알기 위해 서로 통신을 했던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각자의 토큰을 이제 딕셔너리에 매핑한 과정이었고, 매핑이 되었다면은 니얼바이 인터랙션 세션이 실행되기까지가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니얼바이 인터랙션 세션이 올바르게 실행이 되면은 이 did 업데이트 니얼바이 인터랙션 세션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에 호출되는 함수인데요. 이 did 업데이트가 계속 호출되면서 이제 상대 거리와 방향을 계속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 0.08m로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 범프라는 액션이 발동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리에 따라 진동을 변화시키는 액션을 넣었어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 이제 진동을 변화를 할 수 있게끔 저러한 로직을 넣었습니다. 네, 만약에 니얼바이 인터랙션 세션이 해제가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딕셔너리에 할당된 세션을 해제시키거나 또는 잘못 해제가 된 경우에는 다시 재실행하는 이러한 코드고요. 네, 그리고 앱을 종료하고 다시 켰을 때 이제 서스펜션 엔드가 되는데 그때 다시 실행을 해주고, 만약에 통신에서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시작을 해주는데, 그것이 만약 권한 허용일 경우에는 이렇게 뷰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 변수의 조건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코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이해를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를 끝나고 각자 구현한 코드를 설명하는, 우리 팀원들끼리 각자 구현한 코드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가졌었는데 거기서 이 코드를 모두 설명하는데 거의 1시간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표에서 좀 짧게 설명하느라 많은 부분을 설명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러한 기술로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을 구현하면서 이제 불특정 다수와의 니얼바이 인터랙션 통신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어려움을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 리얼바 인터랙션에 대한 레퍼런스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네, 물론 제가 부족한 게 맞겠지만 일단 리얼바 인터랙션을 찾아보면서 이 공식 문서와 그다음 오픈 소스 GitHub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프로젝트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우리 프로젝트는 스위프트 UI 상에서 작동하는 스위프트 UI 기반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 스위프트 UI에서 최적화되게 구현하는 것을 굉장히 제가 어려워했습니다. 거의 공식 문서의 샘플 코드나 오픈된 프로젝트들조차 다 UI 킷으로 구현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할 당시가 그때 아카데미에서는 미니 챌린지 2라고 하는데 그때가 6월쯤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WWDC 2022가 마침 발표가 있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AR킷을 활용한 이 니얼바이 인터랙션 샘플 코드가 공개가 되어서, 근데 이 샘플 코드가 마침 딱 스위프트 UI로 구현된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 UI로 구현된 니얼바이 인터랙션을 많이 뜯어보고 좀 분해해서 우리 프로젝트에 잘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문제가 좀 중요한 이슈였는데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중 연결에 대한 자료와 예시가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리얼바이 인터랙션 기술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그 원하는 기기와의 거리와 방향을 그냥 파악하기 위한 기술이라서 사실 불특정 다수와의 매칭을 하고 파악하는 그러한 그러한 정보는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애플 디벨로퍼 포럼즈에서 저와 2년 전에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질문을 남겼었는데 그때 애플 프레임워크스 엔지니어가 직접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션을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변수처럼 세션과 토큰을 매핑하는 딕셔너리를 통해서 여러 개의 NI 세션을 실행시키면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저 아이디어를 저희 코드에 적용을 시켜서 이제 다수의 기기와 연결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니어캐치라는 앱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기기에서 니어캐치를 실행을 하게 돼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 버튼을 누른 사람들이 몇 명인지 뜨게 되고, 만약 자신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사람이 켰다면은 저렇게 하트가 표시되며 이제 거리에 따라 진동이 울리게 되는 앱입니다. 네, 저게 이제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잘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 공간에서 나와서 실제 디바이스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게 실제에서는 이 수많은 전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파의 간섭과 방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네다섯 대까지는 올바르게 작동을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동시에 통신을 하다 보니까 원하는 로직이 작동을 안 하거나 잘못하면 앱이 멈추거나 앱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점은 일단 아까 보조 수단이라고 했었던 멀티피어 커넥티비티가 최대 8개까지 지원하는 것을 이제 애플 공식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 프로젝트를 좀 더 완성도 있게 구현해야 할 필요가 생겨가지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멀티피어 커넥티비티를 어떻게 좀 더 개선할지, 아니면 코어 블루투스나 다른 보조 수단을 사용해서 개선할지에 대해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무선 데이터 통신에 대해 아시는 분이 이곳에 있다면은 제가 다음에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니얼바이 인터랙션이란 기술이 무엇인지 아셨고, 이제 니얼바이 인터랙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게 되셨는데, 그래서 니얼바이 인터랙션을 어떤 앱에 쓸 수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인사이트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니얼바이 인터랙션은 애플에서 내세운 라이브러리 이름이고 사실 이 기술은 울트라 와이드밴드 UWB라는 차세대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네, 현재 많은 기업에서 이 기술을 차세대 무선 통신으로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 기술의 개발과 투자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개된 WWDC에서는 이제 애플과 BMW가 협력해서 이제 유언칩이 탑재된 아이폰을 소지한 채로 자동차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알아서 차에 전원이 들어오고 차문이 열리는 듯한 이러한 기술이 이제 디지털 카키 3.0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울트라 와이드밴드를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 앱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은 먼저 택시 앱에서 택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AR킷과 함께 사용한다면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중고거래 앱에서 자신이 함께 중고거래를 하기로 한 사람의 위치를 파악할 때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니어캐치와 같은 앱처럼 이제 숨바꼭질과 같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앱에도 이 니얼바이 인터랙션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iOS 16부터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실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뭐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주머니에 핸드폰을 소지한 채로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방에 불이 켜진다거나 네, 그러한 기술도 이제 스마트홈 기술도 앞으로 가능해지겠죠.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제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제 더 니얼바이 인터랙션을 활용한 더 세상에 많은 좋은 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저희한테 도움을 주실 분들은 저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어캐치 앱 그리고 니어캐치 후속작 니어캐치 어드벤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저 QR 코드를 통해서 한번 플레이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